오늘 이제 설명회 시작하기에 있어서 먼저 좀 인사드리고 준비된 설명의 내용은 사실 많은 내용이 아니에요.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합의 정비사업 전문가의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국제화 주성 CMC의 임사교 이사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우리 상가 자동차 협의회를 잘 이끌어주고 계시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상가 협의회 회장님이신 윤영원 회장님의 인사 말씀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만 상가의 협의회 회장 윤영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우리 조합장님께서 상가 조합원들의 이익과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넘어야 할 고비들이 있는데 특히 현대 상가의 문제가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 중에 하나인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상가 조합원들의 설명회를 개최해 주셔서 향후에 진행하는 과정이 순탄되고 빠른 조합의 이익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유익하고 상가 조합원들과 그다음에 아파트 조합원들의 공동의 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저희 설명에 앞서서 오늘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말씀 좀 드릴게요. 영상을 좀 촬영을 하고 있어요. 해당 영상은 오늘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조합의 카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공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 음량이 좀 들어가려면 마이크를 좀 사용을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는지 기록될 수 있도록 성함을 꼭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내용은 먼저 조합장 인사 말씀 먼저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상가의 등기 현황,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에 대한 정의의 개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아마도 지금 많이 얘기 중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대두가 됐고요. 구분 등기에 대한 필요성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거에 대한 절차, 방법에 대해서 우리 법무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조합을 훌륭히 이끌고 계신 우리 김정혁 조합장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혁입니다. 진짜 이렇게 또 상가 조합원님 모시고 자리를 마련했었어야 하는데 여차저차한 상황으로 계속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 저희가 사업 시행가를 위한 준비 과정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 안양시로부터 저기 상가 2층 구분 등기에 대해서 계속 안양시 담당자로부터 전화 요청을 받아서 그 상가 협의회 회장님과 총무님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전체 상가 조합원님도 아셔야 할 것 같고 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었고요. 간단하게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지금 11월 27일에 그 통합심의를 받기 위해서 모든 서류 자료를 다 제출을 한 상황이고,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교육 환경영향평가 이런 자료들까지 다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시행가를 위한 총회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상하시듯이 그 다음에 또 관리처분이 되면 여러 가지 저희 조합원님들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더 일들이 펼쳐져야 할 텐데, 안양시의 그런
지적의 전환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또 모를 그런 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몇몇 조합원님들을 중심으로 통합심의 전에 저희가 설명의 내용이나 그 조합원님들께 안내해드린 내용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심의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싶고 그런 내용들은 이후에도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또 내부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가 조합원님들께서 또 지난번에도 질문을 많이 하셨지만 21년 창의총회 때 논의되었던 비율 지금 저희 정관 46조에 관리처분 방법에서 비율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전 조합장님께서 하시던 일들은 저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다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모이셨으니까 이따가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저나 조합에게 질의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조합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설명회를 위해서 조합의 법무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우영 법무사 법인의 장철승 법무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또 모시고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2년 9월경에 정비교육 시험고시에 대한 최종 고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20년 11월에 조합사립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1년 4월 29일 창립총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21년 10월 20일 날 조합사립 인가를 안양시청으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22년 2월 시공자 선정을 통해서 현대산업개발을 우리 조합의 시공자로 선정 의결을 해주셨고요. 5월 30일, 2024년 5월 30일에 당초에 수립했던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변경고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8월 26일 날 건축심의, 이게 지금 현재 법이 개정이 돼서 통합심의를 진행하도록 해요. 그래서 건축, 교통, 경관 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통합심의를 접수를 해놓은 상태고요. 앞서서 조합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통합심의에 대한 일정이 현재 나와 있죠. 11월 27일 날 통합심의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1월 27일 날 통합심의가 통과가 되고 나면 내년 4월경에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를 하고 뭐 이튿날이라도 최대한 서둘러서 사업시행 인가가 접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개략적이지만 한 3개월가량 인가 절차가 있을 테고요. 아마 7월, 8월경에는 사업시행 인가를 택하고 이후에 바로 조합원 분양 신청을 진행합니다. 바로 조합원 분양 신청, 그리고 분양 신청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해요. 예,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립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전 통지, 한 달 전에 통지해드리고 총회 개최하고 공람공고 30일 이렇게 해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합니다. 이 절차에 수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아마도 내년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하반기, 후년 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략적인 사항을 말씀 좀 드립니다. 아마도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내용일 것 같아요. 큰 내용들은 아니고요. 현재 등기부 등본상에 우리 상가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해서
지하는 12호, 1층은 42호. 지상 2층이 현재 공유지구들에서 하나의 호로 구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12호, 4층은 교회 1호 하나의 호로 등기부 등본 기준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는 저희가 알기로 67명을 좀 하게 돼요. 이 내용은 토지 등 소유자와 조합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져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이라고 해서 해당 법령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 산정은 이렇게 해라, 조합원 산정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양에 대한 자료도 물론 규정하고 있죠. 보시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3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해당 내용에 보게 되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봅니다.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건 청산대 상태로 바뀌어요. 재건축에서는. 자, 근데 이렇게 나뉘어져요. 세 가지 항목으로. 뭐냐면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봐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상가를 2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그 소유하고 있는 수에 관계없이 한 명으로 산정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둘 이상의 소유권을 공유 형태로 갖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유하고 있는 여럿을 한 명으로 봐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일단은 토지 등 소유자 기준, 산정 기준에 대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조합원 산정은 법 39조에서 또 별도로 정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보시게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에서 공유에 속한 때, 이때는 마찬가지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명의 조합원으로 봐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없었던 게 여기서 나와요. 뭐냐면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한 때 이때는 1인의 조합원으로 봐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상가를 제가 하나 갖고 있고 단독으로 제가 하나 갖고 있고 제 아내가 하나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산정 기준으로는 2명의 토지 등 소유자지만 조합원 산정 기준에는 동일 세대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한 명으로 바뀝니다. 이해가 되셨죠? 고려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내용도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공유하고 있는 물건을 양수하게 될 때 이때는 한 명으로 봐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개 갖고 있으면 한 명이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상가를 2개를 갖고 있어요. 조합 설립 나고 난 이후에 2개 가지고 있는 상가를 하나를 제 3자한테 팔았어요. 그래도 조합원 수는 안 늘어나요. 이해되셨죠? 묶여요, 2개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와 조합원 산정 기준입니다. 예.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조합 설립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뭐냐면 현재 대법원 판례 2019년도 최근 거예요. 최근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구분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형식상 공유 등기만을 마쳤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자들을 대표하는 한 명만을 소유자로 산정해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 여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지금 2층 소유자분들이 지분 등기는 돼 있지만 각각의 구분 소유자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 동의할 때는 각각 동의서를 받았어요. 안양시하고도 협의하면서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토지 등 소유자, 각각의 조합원으로서 인가를 받아놨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뭐냐면 사업 시행과 전에는 구분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이후에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조합원에 대한 기준에 대한 거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그 뒤에 대한 판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하고 협의된 내용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각각의 토지 등 소유자, 각각의 조합원으로 조합설 인가를 받았지만 후속적으로는 구분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요거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죠? 왜 필요하냐. 이게 사실 뭐 다 논의가 되셨던 내용일 것 같아요. 다 같은 내용입니다. 뭐냐면 구분 등기를 통해서 우리 분양권 지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해야 된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하자 시기를 최소화해야 된다. 밑에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하자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 내용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구분 등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처분에 대한 업무 절차가 사업 시행가가 나고 나면 우리 종전에 대한 자산 평가하고 그러고 나서 조합 분양 신청을 바로 해버려요. 그래서 조합 분양 신청할 때 저희는 각각의 토지 등 소유자, 각각의 조합원님, 각각의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 상가 조합원 여러분들께 분양 신청하십시오. 개개인별로 통지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근데 관리처분에 대한 절차가 분양 신청하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사전 통지하고 공람 총회하고 공람 공고해서 인가를 들어가요. 근데 인가를 들어가게 되면 현재 법상에 타당성 검증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국가에서 현재의 법령에 따라서 조합에서 적법하게 관리처분을 했느냐 요거를 검토를 해요. 거기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조합원 분양 자격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근데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에 대한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당성 검증이라는 부분이 한국부동산원, 과거에는 한국감정원이죠. 여기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볼 때는 이 법령에 위반되고 나면 분양 자격이 없어 이렇게 판단해버려요.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우리 앞에 분양 신청과 관리처분 계획까지 다 하고 총회까지 거쳐서 인가가 들어갔는데 분양 계획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해요. 앞에서부터 다시 가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구분 등기를 받으시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나면 뭐가 발생하죠? 또 소송 발생하죠. 그렇죠? 구분 등기가 완료가 되고 나면 이러한 것들을 좀 하자에 대한 부분을 취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분 등기 절차, 방법에 대한 건 어떤 것이냐?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조합의 법무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법무사님, 장철수 법무사님께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분 등기 절차 및 방법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내용은 뭐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이제 1번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지금 이제 구분 소유권이 이제 성립이 됐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먼저 건축물 관리대장을 먼저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 관리대장은 우리 행정청에서, 우리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저 공부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건축적인 어떤 검토가 조금 필요하고요. 그런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이제 건축물 관리대장 분할을 이제 신청해서 이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럼 이제 분할이 되고 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건축물 대장이 지금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10개의 호실로 이제 분할이 됐다. 소유자가 10명인데 10개의 호실로 분리가 됐다. 그러면은 1호부터 이제 10호까지 전부 다 이제 10명이 소유하게 되는 형태로 되는 겁니다. 1호도 10명, 2호도 10명, 3호도 10명. 다 모든 호수가 이제 10명이 소유하는 형태로 이제 나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이 그 3번에 공유자 전원의 합의하에서 협의 분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명이 소유를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각자 그 10개 호실을 단독 소유하는 형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전원의 합의하에서 이제 분할을 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유 분할 계약서에 따라서 각 세대 단독 소유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판례는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혹시 일부 소유자가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판례적인 부분입니다. 공용 불량소수 할 수 있다는 판례적인 내용이고요. 사실 준비됐던 내용은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에요. 복잡한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상가 소유주분들께서 이미 많은 부분 협의 중에 있고 또 논의가 많이 좀 됐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다른 게 없으실까요? 예, 회장님 뭐 다른 게 있으실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설명에 이걸로 해서 마실까요? 마치고 이제 아니 편하게 예. 1층이가 보니까 예 마이크 쓰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몇 층? 조금 음성이 좀 들어가야 돼서. 예? 음성이 들어가요. 죄송해요. 질문하시죠. 저보세요. 네, 이게 죄송합니다. 유성 마이크밖에 없어서 이거 좀 나오시고 여기까지만. 예, 음성이 안 들어가요. 예, 아까 제가 보니까 1층이 36호인데 지금 42호로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렇게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예. 한번 볼게요. 1층이 42도. 네. 그 등기부분 예, 이거는 이제 등기부 등본상의 기준인 거고 우리 이제 조합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호 개념. 이를테면은 등기부 등본상에는 1호, 2호일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사용할 때는 1호, 2호를 그죠 칸막이를 좀 오픈을 해서 하나의 호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거나 사실상 운영하는 거는 한 개의 운영됐습니다. 아니요, 이번에 구분 등기하면서 이거를 다 다시 이거를 호스를 붙였거든요. 근데 그게 36호가 나왔어요. 그거는 저희가 등기부 등본을 또 다시 한번 지문조사를 한번 해서 확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공사? 네, 그렇게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그럼 이걸로 마치고 우리 좀 편안하게 편한 상황에서 좀 대화 나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간단히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좀 참석해 주신 우리 상가 소유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2층은 지금 어떻게 되고